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나의 한국어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나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오늘은요. 시작하기 전에 갑자기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났어요. 저 사실 7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초등학교는 6학년이고 6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 전 1년부터 한 7년 정도를 배운 거죠. 그러면 와, 그럼 피아노 엄청 잘 치겠네요?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전혀 못 쳐요. 네, 정말이에요. 그렇지만 뭔가 그때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도 한 번 시작은 했으니까 끝까지는 한다라는 마음으로 한 7년 정도를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한 번 뭐 이왕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해볼까라는 마음으로 6년을 꾸준히 해온 건 사실이었죠. 그리고 그게 저한테는 되게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저 외국어 배울 때도 그렇고요. 뭔가 이렇게 한 번 시작하면 기본 회화 수준에서 멈추는 게 조금 싫어요. 항상 너무 초보의 그러한 대화만 하고 싶지 않고 외국인들 만나면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약간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어 보고 싶은 마음에서 고급 수준이 될 때까지 계속 공부를 하는 타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그 나라 언어를 배울 때 그 나라 사람들에게 예의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도 조금 들고 중간에 포기하는 것 자체가 약간 저한테 지는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요, 제가 다른 한국 친구들한테도 하면요, 다들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해줘요. 그러면서 맞아, 한번 시작하면 역시 끝을 봐야 돼 라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 주변 친구들은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인의 근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끝까지 한번 들어주세요. 우선 근성이라는 단어부터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 근성이 무슨 뜻이냐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태도나 의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그릿하고도 비슷한 개념이기도 한데 그런데 한국어에서의 근성은요, 단순히 끈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넘어서요, 어떤 상황에서도 버티고요, 해낸다는 그러한 강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근성 있다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그 말은 한국에서는 굉장한 칭찬으로도 여겨져요. 반대로 근성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요, 그 사람 자체를 조금 가볍게 본다는 뉘앙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근성이라는 개념 자체가요, 한국 사회 안에서는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 단어 하나만 봐도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근성이라는 태도를 중요시 여기고 근성이라는 태도 자체가 한국인에게 뭔가 습득이 되고 체득이 될 수 있었던 걸까요? 여기에는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한국은요, 1950년에 한국 전쟁을 겪었어요.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난 이후 1953년에 한국은 말 그대로 정말 다 폐허 상태였죠. 도시는 무너져 있었고 경제 수준은 최하위권이었고요. 먹을 것도 제대로 없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국의 국민 소득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는데 당시에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요, 불과 반세기도 안 되어서 한국은 세계의 나름대로의 강국으로 성장을 했죠. 삼성이라든지 뭐 LG, 현대 같은 여러분들이 아는 그러한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생겨났고요. K-팝과 K-드라마. K-팝이랑 K-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 팟캐스트 듣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문화 자체도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기준으로 한국 1인당 국민소득이 굉장히 높은 수준을 달성했다고 해요. 그래서 전쟁의 이러한 폐허 속에서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현재 이 상태의 경제 성장을 이루기까지는 한국인은 정말 믿기 힘든 속도로 달려왔던 거죠.
나름대로 당시에 그 가난하고 먹을 것 없던 상황에서 벗어나서 더 잘 살고 싶은 그러한 열망이 있었던 거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요. 바로 열심히 하면 된다,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있다라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근성은요, 그냥 개인적인 성격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그러한 어려움을 버텨내고 더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경험 속에서 만들어진 뭔가 집단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근성이요, 일상에서는 지금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 하면 가장 대표적인 거 뭘까요? 네, 공부 문화예요. 한국 학생들은 공부 시간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정말 긴 편이거든요. 보통 학교 수업이 끝난 후에도 학원에 가는 게 일반적이고요. 영어학원, 수학학원, 과학학원, 논술학원 등등 하루에 두세 개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을 먹고 나서도 다시 공부를 하고 밤 11시나 12시까지도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많죠. 한국에는요, 독서실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독서실이 무슨 곳이냐면 개인 칸막이가 있는 조용한 공부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앉아서 내가 공부할 것을 가지고 가서 몇 시간이고 혼자 공부를 하는 거예요. 특히 대학 입시 준비하는 고등학생들은요, 새벽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고요. 학교 수업이 끝난 후에는 학원에 갔다가 또 그 이후에는 독서실에서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을 1년, 길게는 3년 정도를 이어가죠. 이거를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요, 저게 가능해라고 싶을 정도로 강력한 체력과 의지가 필요한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는 사실상 부모님의 기대도 있고요.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는데 동시에 학생 개인적으로도 내가 이거를 열심히 하고 이것만 지금 참으면 내 미래가 달라질 수 있어라는 절박함이라든지 근성이 존재하는 거죠. 직장 문화에서도요, 이러한 근성은 선명하게 보여요. 한국의 근무 시간은요, 사실상 OECD 국가 중에서도 긴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정시에 퇴근하는 것보다는 늦게 남아서 일을 하는 것이 성실함의 증거로 보는 시각도 있었는데, 이거는 최근 들어서는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저희 아버지 세대까지만 해도요, 이렇게 일하는 것이 정말 당연하게 여겨지고 퇴근을 늦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는데, 최근에는 약간 그러한 사회적 풍조가 바뀌어서 할 일은 그 시간 안에 정확히 끝내자라는 그러한 마인드가 자리 잡게 됐죠. 제 아는 친구 중에는요, 광고 회사에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프로젝트 마감 기한이 되면요, 이틀을 거의 못 자면서 작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힘들지 않아라고 물어보면요, 조금 힘들긴 한데 어쨌든 내가 맡은 거고 이 일은 나밖에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해야지 라고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맡은 일은 어떻게든 내가 해야 한다. 내가 끝내야 한다. 라는 태도가 전반적으로 한국 직장 문화 안에 흐르는 근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요. 내가 책임진 일이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다라는 그러한 마인드죠. 자기 개발 분야에서도요, 이러한 근성은 정말 잘 보이는데 한국에서는요, 자격증 공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외국어 공부하는 사람들, 여기서 외국어는 물론 영어를 포함한 다른 언어들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요. 퇴근 후에요, 그래서 영어 학원에 다닌다거나 주말에 자격증 시험 공부를 한다거나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서도 끊임없이 자기 발전을 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어요. 저도 외국어 배울 때 그런 성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 회화만 하면 되지라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지 않고 그 언어로 내가 한국어 말하는 것처럼 뭐든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수준이 될 때까지 공부할 거야 라고 해서 공부를 멈추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멈추면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사실 최근에 제가 일본어 공부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본어 N2를 땄는데 N1을 끝까지 해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바쁩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도 바쁘고 따로 공부하는 것도 있어서 일본어 공부를 사실 좀 많이 시간을 들여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게 힘들어요. 그렇지만 자기 전에 30분, 하루에 최소 30분은 내가 일본어 이 공부를 하고 잠에 들겠어라는 마음으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사실 뭐 제가 막 엄청 공부에 대한 열의나 집착이 심해서 열심히 한다 이렇다고 하기보다는 이런 이야기를 한국 사람들하고 하다 보면요. 저와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가 그만두는 거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하다가 그만둘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근성이 만들어낸 결과는 놀랍습니다. 케이팝이 대표적인 예예요. 아이돌들이 데뷔하기 전에 훈련 기간이 여러분 얼마나 긴지 아세요? 평균적으로는 짧게는 3년, 정말 길게는 7년, 더 길게는 10년 이상 연습생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 몇 시간씩 춤 연습을 하고요. 노래 연습을 하고 또 해외 진출을 하려면 외국어도 잘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바쁜 와중에 외국어까지 공부를 하면서 데뷔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탈락하는 사람도 있고 성공하는 사람은 우리가 아는 그러한 케이팝 아이돌들 있잖아요. 그거는 정말 무수히 많은 그러한 연습생들 중에 극히 일부가 되겠죠. 그럼에도 그 긴 시간을 꿋꿋이 버티고 그러한 사람들이 무대에 올라서 전 세계 팬들 앞에서 뭔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게 바로 근성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3월에 광화문 광장 앞에서 BTS가 공연을 했잖아요. BTS도 그러한 정말 끊임없고 노력을 했던 그런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BTS 노래 중에서도 피땀 눈물 있잖아요. 그 노래를 들어보면 알 수 있듯이 정말 무수한 노력 그리고 땀을 흘린 결과의 값이 지금 현재 그러한 BTS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BTS 말고도 많은 그런 아이돌들이 있지만요. 대표적인 예를 들었어요. 스포츠 쪽에서도 마찬가지겠죠. 한국 선수들이요, 올림픽이나 세계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을 보면요. 그 뒤에는 어릴 때부터 시작된 엄청난 훈련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사실상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그 무수히 많은 선수들에 해당하는 일이긴 한데요. 한국 하면 뭐 양궁 대표적이죠. 한국 양궁팀은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강팀이거든요. 그런데 그 비결이 뭘까 하면 사실 기술도 기술인데 어떠한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멘탈 훈련을 포함해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한 연습의 축적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근성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가요, 뭐 한국인의 근성에 대한 뭐 자랑, 칭찬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상 지금부터 하는 이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근성이라는 게요. 여러분 들어보면 굉장한 성공과 성취, 목적 달성 이런 것들에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잖아요. 사실상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성이 없으면 뭐든지 이뤄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뭐 부작용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상 과도한 경쟁이 그것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한국 사회 보면요. 모두가 다 열심히 해요. 그리고 더 오래 하고요. 뭔가 잘해야 한다는 그 압박 속에서 사니까 한국 사회의 경쟁 강도가 많이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교육 이야기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 입시 경쟁 심하고요. 취업 경쟁 심합니다. 직장 내 성과 더 높이 승진하려는 그러한 경쟁도 심하고 그래서 어느 단계에서든지 뒤처지면 안 된다라는 불안감들이 항상 사람들을 끝까지 몰아붙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로 번아웃, 그러니까 극도의 정신적인 피로와 탈진 상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심하게는 많이 아파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번아웃이 뭐냐 하면요.
너무 오랫동안 무리해서 달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신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몸하고 마음이 그냥 아예 그냥 지쳐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우울증이나 정신 문제,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최근에는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이러한 근성으로부터 비롯한 과도한 경쟁의 배경과 무관하지 않겠죠. 사실상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는데 뭐 때로는 멈추고 쉬는 것도 용기 있는 선택이라는 게 한국 사회가 조금씩 이제는 배워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저도 일본어 공부 열심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이걸 포기하면 뭔가 안 될 것 같고 뒤처질 것 같다는 뭔가 그러한 보이지 않는 상대와의 경쟁감에 항상 사로잡혀 있어요. 그게 사실 어느 정도는 내려놓고 편안하게 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저 개인만 놓고 봐도요. 쉬는 게 때때로는 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아, 오늘은 진짜 쉬어야지라고 하면서도 누워서 뭔가 책을 읽고 있는다거나 뭔가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 아, 이게 정말 좋은 걸까? 너무 힘든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반성을 사실 많이 해요. 저와 같은 이러한 생각들을 하는 게 제 세대의 사람들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근성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도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예전에는 무조건 참고 버텨야 돼. 이 악물고 버티자라는 게 근성의 증거였다면 요즘 젊은 세대에는요. 워라밸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어요. 일과 개인 생활의 사이의 균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막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거를 왜 해야 하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조금 더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방향은 뭘까? 라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나를 지키면서도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근성이 아닐까라는 시각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이 변화가 사실상 저는 뭔가 사회적으로도 건강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래 달리기 해야 하는데요. 운동장을 10바퀴를 뛴다 생각했을 때 막 그냥 힘을 내서 달릴 수만 없잖아요. 사람이 숨도 차니까 목도 마르고 힘도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더 오래 더 지속적으로 달리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쉬어가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한국인의 근성이라는 게 단순히 열심히 한다는 말로는 다 담기지 않는다는 게 느껴지시죠? 전쟁의 폐허 속에서 시작해서 한 50년 만에 세계 무대에서 여러분이 아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거는요. 뭔가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전 세계 무대에 서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연습생이 되면서 매일매일 열심히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는 아이돌 연습생들 그리고 내가 맡은 일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직장인들 이 모든 것들 뒤에는 사실상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한국은요. 그 근성의 방식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뭔가 마음과 몸을 챙겨가면서 건강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나라에서는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러한 근성이요. 중요하게 여겨지나요? 그리고 노력과 휴식 두 가지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정답이 없는 질문이기는 한데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해요. 괜찮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팟캐스트에서 만나요. 안녕!